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전쟁은 보병이 깃발을 꽂아야 끝난다. 보병, 즉 문자 그대로 걷는 병사로서 무기를 들고 발로 뛰어다니며 직접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군인입니다. 군대 보직 중 가장 흔하고 일반적이지만 이들은 군 전력의 핵심이며 그 자체로 군대를 상징하는 보직입니다. 화약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는 건병이나 창병이 보병의 대표였지만 화약 무기가 제식화된 이후로 소총수 부대가 보병의 대표가 됐는데요. 첨단 무기의 개발에 따라 보병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 여전히 막강한 보병 전력은 전쟁 승리의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GPS 유도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하늘을 뒤덮어도 여전히 전쟁의 종결자는 개인 화기를 가지고 적진 속으로 돌격하는 보병들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보병 역시 진화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병들의 주력 무기 체계인 소총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격술은 몰라보게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2020년대에 들어 방산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국의 무기 역사를 일컬을 때 자주 인용되는 문구가 바로 소총 한자로도 생산하지 못했던 이란 수식어입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국방과학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현실을 빗댄 말이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이로부터 그러니까 고려와 조선시대 때부터 동북아 최대 화약무기 강국으로 그 명성을 떨쳤던 나라입니다. 임진왜란 특화박물관인 국립진주박물관에 따르면 여말선초에 폭발적으로 발달한 화약무기는 실제 조선의 주력무기였었는데요. 주요 전투에서 고려와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보병들의 화약무기 덕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467년 도총사 이주는 총통 등 화약무기로 이 시해의 난을 진압했고 임진왜란 때 장양공은 이순신 장군의 우화열정으로 보수, 사수, 살수로 이뤄진 삼수병 체제로 개편하여 조총병을 양성하는 등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고려말 진포해전에서 최무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막 개발한 강력한 화약무기 덕분이었는데요. 고려와 조선 초에 이르러 화약무기는 체계를 갖추면서 각종 전투에서 필승 무기로 발돋움했습니다. 6.25 동족상련의 비극으로 인해 그야말로 모든 것이 사라진 황무지의 한국 땅이었지만 탁월한 화약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즐겨 다룰 줄 알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는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소총 및 탄약을 생산하는 나라로 자리 잡으며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기는 우선 국산 총기의 대표격인 K2 소총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만나게 되는 애증의 친구 국산 K2는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S&T 모티브가 생산한 우리나라 최초의 제식 돌격 소총입니다. 1985년부터 군에 보급되기 시작해 우리에게는 친숙한 만큼 그 성능이 다소 가려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 K2 소총은 해외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총이며 실제로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어 지금은 개발국인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소총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40개국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생산과 수출을 모두 달성한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한데요. 즉 K2는 그 자체로도 한국의 방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K2C1 명칭의 신형 소총을 주력 생산하고 있는데 K2 소총을 기반으로 K2C에 사용된 피카티니 레일과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개머리판이 적용되었습니다. K2는 미국 최고의 총기 전문가에게도 극찬을 받은 바 있는데요. 미국 사격협회의 그랜드마스터 클래스 조 씨는 실 성능 평가 이후 K2 소총이 상당히 뛰어난 무기이며 이 정도 성능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낮다는 점이 상당히 의아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K2에 대해 동국권과 서구권의 대표적인 제식 소총인 AK-47과 M16, FN 계열 총의 장점들이 혼합된 우수한 총기라고 칭찬하였죠. 이런 K2 소총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전투부대가 최근 해외에서 열린 사격 경연대회에서 상위권을 싹쓸이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레바논 UN 평화유지군 유니필이 주최한 사격 경연대회 SASCO에서 우리 한국 대표팀인 동명부대 27진이 참가해 개인전 1, 2, 3위와 단체전 2위를 석권한 것인데요. 특전사 출신의 동명부대원들은 국산 무기인 K2C1 소총으로 이 같은 성과를 거둬 국군의 우수성과 K소총의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입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스페인, 프랑스, 폴란드,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14개 부대가 참가하여 10명씩 팀을 이뤄 예선전과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국가가 참가한 만큼 엄격한 조건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각자 사용하는 화기가 다른 만큼 조준경 등 일체 부착물 없이 각국이 사용하는 기본 소총으로만 사격하도록 한 것인데요. 동명부대는 개인전 순위를 싹쓸이한 비결로 꾸준한 교육훈련과 총기의 우수성을 꼽았습니다. 부대는 현지 전개 후 4주간 0점 사격과 격주 단위 실사격 훈련 등을 하는 등 임무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는데요.
우리 군의 월등한 사격 능력을 지켜본 타국군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니필 예비대 지휘관 루도빅 소멀의 프랑스 대령은 동명부대원들에게 상을 수여하면서 개인전을 한국이 모두 가져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회를 위해 어떠한 특별한 훈련을 했는지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최고의 인기 스타는 한국산 소총 K2C1이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타국군 선수들도 총기 이름이 무엇인지 한국산 총기가 맞는지 등을 물으며 K2C1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K2 계열 소총은 타국의 소총과 다른 강선 회전율을 갖도록 강내 탄도가 설계되었는데 탄자가 1초에 5200번 회전하여 빠른 연발 사격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가지고 있고 가늠 세틀은 동심 원리를 채택해 가상 십자 조준 원리보다 조준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어 이번 사격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개인전 1위를 차지한 안되면 되기하라 특전사 출신 신호창 육군 중사는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평화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2007년 유엔의 요청으로 파병된 동명부대는 현재까지 파병하고 있는 최장기 해외 파병이자 유일한 전투부대인데요. 부대명 동명은 레바논의 동쪽에서 온 밝은 빛이라는 뜻으로 레바논의 평화를 위해 멀리 동쪽에서 온 부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레바논은 1975년부터 시작된 수십 년간의 내전으로 25만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동명부대는 특전사 1기대들을 모체로 보병, 공병, 통신, 의무, 헌병, 수송, 정비 주특기들을 가진 350여 명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모집된 만큼 전원 엘리트 장병들로 구성되었으며 책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불법 무기 및 무장 세력에 대한 감시 정찰과 24시간 고정감시 초소 운용, 민군 작전, 레바논 군협조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명부대의 실력은 이미 입증된 만큼 단연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지난 5년간 통계로 약 14,000여 건의 고정감시 작전과 2,000건이 넘는 폭발물 정찰 작전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특히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티르시는 레바논에서 가장 민감하고도 위험한 남부 레바논 지역 중 하나로 동명부대의 폭발물 처리반은 2007년 일진의 전개 이후 실제 폭발물 상황을 7차례나 마주했습니다. 20년 경력의 EOD팀 김영종 반장은 아직도 임무를 수행할 때면 손이 떨려온다며 이처럼 죽음의 위협에 맞닿은 임무는 베테랑 전사들에게도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지역이 한국처럼 안전한 곳이 아니므로 언제 폭발 테러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죽음에 직면한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특히 동명부대원들은 참군인다운 모습으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진정한 군인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책임지역 주민의 90% 이상이 동명부대에서 진료를 받아 여태껏 6만 명의 진료를 봐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수건사업, 학교 지원사업 등 156건의 지원 실적을 기록하였는데 레바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태권도 교실은 총 900명 이상이 수강하기도 하였죠. 동명부대의 도움을 받은 현지인들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극찬과 함께 동명부대가 아니었다면 이곳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슴 깊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So familiar with UNIFIL, we interacted with them. No, they were good people, and yeah, we loved them. 남의 나라에 주둔하는 군대 중 현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부대는 동명부대가 유일한데요. 이같이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는 동명부대는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최장기 부대 파병 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둔군인과 현지인과의 대화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교류는 레바논 어딜 가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지에는 동명부대의 팬클럽도 있는데요. 동명 서포터즈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부대의 활동을 지지하는 30여 명의 레바논 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시작되었죠. 동명부대의 이러한 완벽한 임무 수행 능력과 진심 어린 민간 지원으로 인해 파울로 세라 유니필 사령관은 아웃스탠딩 최고 등급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고 동명부대 전장병 모두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주어지는 영예 가운데 최고로 꼽히는 유엔 메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동명부대가 주둔한 티르시에는 한국과 레바논의 우정의 거리가 생겼는데요. 보통 자국의 이름을 앞에 넣기 마련인데 이들은 한국과 동명부대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 한국을 먼저 그것도 한글로 적어두었습니다. 티르시의 시장 압둘라 무흐시는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이곳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명부대원들이 일하는 모습, 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이영만리 타국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국위 선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해외 파병부대 장병분들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빛날 수 있는 것이며 여러분으로 인해 우리 국군의 위상이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고국이
국민과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면서 항상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신한 아내를 두고 두 번째 파병에 나선 구준우 중사님의 편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보 많이 보고 싶어. 근데 아기 낳으면 남은 3달 동안 우리 여보랑 나 아들 셋이서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잘 버텨나가자. 내가 복귀하면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아껴줄게. 많이 사랑한다 혜정아. 많이 보고 싶어.